청담동 주식부자 하면 금방 그냥 나오는 이희진. 안에 얼굴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았어요. 허벅다리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예요. 고문한 거지. 고문한 겁니다. 고문한. 김다우. 2018년 5월 달부터 이미 이희진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노리고 있었네 그냥. 저는 주범은 아닙니다. 걔들이 주범이고요. 여전히 살해 혐의 부인하는 건가요? 예, 추가 범행 계획이 계획하신 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들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콤부 샴푸입니다. 콤부 샴푸. 디자인부터 보시면 상당히 예뻐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우리 사건 의뢰 찐팬이라고 하시는데요. 사건 의뢰에서 많이 기부도 하고 좋은 일 하는데 우리들도 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광고 의뢰를 한 겁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 96% 정도 되는 거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유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보습도 잘 되고 두피 건강 그리고 영양 공급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어떤 비건 인증까지 마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샴푸는 무엇보다도요, 착한 소비, 그 다음에 착한 기부라는 캐치플레이즈를 통해서 NGO 단체 기아대책본부하고 캐주얼 팝 아티스트 호주 작가 같이 해서 판매금의 10%를 복지기관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쓸 수 있는 비자극성 콤보 샴푸, 두피 건강도 지키면서 착한 소비, 착한 기부 어떨까요? 이희진, 네. 이희진이 알죠? 네.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 네. 2019년 3월 16일이 토요일이에요. 네. 이희진이 동생이 112에다가 부모님 실종 신고합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이희진이 부모님은 그해 2월 26일부터 네.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무슨 모 아파트 7동 3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기 어머니가 지금 통화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실종 신고예요. 네.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모님하고 통화한 건 언제냐? 네. 이제 물어봤더니 2월 26일 날 06시 57분경. 어머니가 그때 58살 먹은 네. 어머니가 카톡으로 본인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낸 게 있대요. 아버지 친구가 일본에 한 분 살고 있는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그래서 급하게 나하고 아버지하고 일본을 좀 가야 된다. 작은 아들한테 이제 그걸 보낸 거야. 카톡으로. 전화하면 되지 뭘 카톡으로 해.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부모님하고 통화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기가 엄마 전화 좀 해요, 통화 좀 해요 해도 안 되고 네. 오로지 엄마가 카톡으로만 연락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온다는 날짜가 있었는데 귀국 일자. 네. 그것도 자일치필 미루면서 계속 안 들어오고 있다. 그 지금 3월 16일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럼요. 한 달 네. 가까이 되잖아. 네. 그 전에 통화라도 하면 자기가 걱정 안 할 텐데 통화도 안 되고 메시지만 간간히 보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아예 집으로 가봤대. 네. 그 아파트로. 네. 그랬더니 현관 비번을 바꿔놔 버렸네. 비번을.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그때 이희진 일가가 다 위협받고 있을 때. 그렇죠.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이 네. 난리였었거든요. 난리였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이희진이 동생 입장에서도 뭔가 찝찝하고 불안했겠죠. 네. 그러니까 신고받고 경찰이 이제 3월 16일 날
오후 5시경에 119 구조대 네. 들어가니까 실내 깨끗해요. 뭐 특이한 거 안 보여요. 그냥 전체. 네. 지구대 이 경찰관이 네. 아 근데 왜 그럴까요? 제 코에는 이상한 냄새가 냄새가 나는데요. 나. 네. 그래서 수색을 해요. 그러다가 작은 방 쪽으로 갔어. 네. 작은 방에 옷장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쿵 하고 떨어져. 땅 밑으로. 그 뭔가가 바로 어머니 시신입니다. 어머니 시신 떨어진 거예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예, 거고 예. 그 전에 이제 예. 어머니하고 계속 어머니가 일본 간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가고 나서부터 메시지만 예. 보냈고 통화는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메시지 내용을 좀 한번 예. 볼게요. 일본 사는 아빠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네. 오늘 새벽에 급하게 공항 왔어. 아 공항에 있다고요. 예. 공항 왔어. 네. 7시 비행기야. 예, 예. 도착해서 연락할게. 수고해. 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내일 잘 갔다 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네. 내일 어디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썼어. 일본 다녀오신 김에, 일본 가신 김에라고 써야 되는데, 일본 다녀오신 김에 좀 쉬다가 오세요. 아들밖에 없네. 내일 어디 가니? 또 이렇게 썼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들이 내일 잘 갔다 오라고 엄마가 해서 아까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어디 가요 하고 물어본 거야 이거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전화 주세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했어.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한 모양이구나. 이제 미국 가서 전화할게. 아마 일본 끝나고 또 미국 간다고 그랬나 봐. 미국 가서 전화할게. 걱정하지 마. 네. 20일 한국으로 바로 갈 거야. 2019년 3월 16일 날 토요일 날 네. 아들이 엄마한테 문자 보낸 게 있어요. 이제 신고하기 전에 보낸 네, 거예요. 네. 왜 전화 안 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 되겠어요. 36살 하버드에 김정우 없는 것 같아요.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내일 보기로 했는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카톡 내용이 몇 개 있어요. 네. 아들아, 일본에 간 엄마가 아들아, 그 하버드대 출신의 사업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봐라. 뭐 사업에 도움 준단다. 뭐 이렇게 보낸 것도 있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이진이 동생이 실제로 그는 만납니다. 만나는데 사기꾼 같다는 느낌 들고 뭐 그래서 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다시 이제 그 현장으로 갑니다. 네. 바닥에 떨어진 거는 나일론 줄에다가 온몸에 아주 칭칭 감겼어요. 예, 예, 그 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다가 검은 비닐봉지 뒤집어 네, 씌우고 예. 그랬던 근데 부패가 엄청 진행됐어요. 엄청 됐겠죠. 한참 부패가. 됐는데. 예. 자, 시신을 봤더니 예. 양손에 뒷수갑을 채웠네요. 수갑을 채운 거예요? 수갑을 채웠어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를 또 걷어내니까 네. 안에 얼굴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았어요. 또 감았고. 네. 와. 입에는 검정색 테이프. 그리고 상처를 보니까 왼쪽 허벅다리. 네. 허벅다리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예요. 막 찔른 거예요, 이게 허벅다리. 허벅다리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로 아마 수사한 사람들 알아요. 예. 공격을 하면서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찔렀다는 얘기는 뭔가 추궁하면서 고문한 거지. 고문한 겁니다. 고문한 거예요. 이건 죽지 않는 장소가 예, 허벅지잖아요. 예, 예. 여기 고문한 거예요. 그럼 예. 고문한 거예요. 이거. 뭔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양 발목에도 베인 상처가 있고요. 네. 자, 집안 곳곳에 보니까 누미놀 이제 검사했죠. 네, 네, 네. 보니까 벽면이라든지 바닥에 낙하혈흔 아니면 튀긴 비산혈흔 자국이 다 닦아냈지만 있습니다. 아유, 잔혹하네. 예, 분명히 그러면 범행 현장이 집이에요. 혈흔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가 살해 현장이 명백한 거고요. 명백하고요. 집에서 예. 지문도 몇 점 채취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현관문 쪽에 대형 락스통이 하나 발견. 큰 낙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범행하고 비산혈흔, 낙하혈흔을 닦는데 사용한 걸로 추정이 돼요. 네, 네. 락스가. 예, 예. 그런데 이상한 게 주방에 냉장고가 있는 자리 있죠. 네. 그때 냉장고를 드러낸 자국은 이 흔적은 다 남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근데 냉장고가 없어요. 놓였던 흔적은 명백히 있는데 시신은 이제 부검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수로 이동하고요. 예. 자, 짐작컨대 지금 남편은 안 보여. 안 보이네. 엄마라고 그러면서 카톡을 아들하고 계속 주고받은 거는 맞는데 네. 엄마가 좀 죽어 있잖아. 네. 이건 남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렇게 거예요.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남편을 찾는 게 수사의 시작이에요. 네. 남편 찾기 시작해요. 네. 당연히 신고자 아들도 조사를 하겠죠. 조사해야죠. 사실은 이 사건의 희생자가 이진이 엄마라는 거, 부모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그때까지 경찰이 몰랐어요.
그쵸, 알 수는 없죠. 전혀 몰랐죠. 예. 강력 4팀 사무실에서 이제 아들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이 아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동생이네. 얘가. 그러면 그 이 사람 그 죽은 엄마가 지금 이희진이 엄마라는 얘기네. 그렇죠. 사라진 사람은 이희진이 아버지네. 아, 난리 났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동생 같은 경우는 그 이희진이 사업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수사관들이 딱 그때 이제 퍼뜩 생각한 게 이건 아버지가 아닐 수 있겠다. 네, 원한일 수도 있겠다 보겠네. 이거 왜 그러냐면 이희진이 사기 행각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한 가능성이 있는 범죄가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그러면 실제 통화가 된 건 언제냐? 25일 날 마지막이래. 25일 그 날 전날 통화했다는 얘기죠. 운전기사를 통해 가지고 외제차 부가티 그 판돈 15억의 부가티 팔아가지고요. 네. 5억 원을 현금 속에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엄마한테 전달을 했었어요. 엄마한테. 예. 근데 이제 그 현장에는 5억이 들었던 그 가방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자 아파트 쪽이니까 CCTV부터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봤더니 2월 25일 날 16시 07분경에 네. 아들이 만났다는 날 네. 5억 든 가방 전달했다는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가 그 가방을 하나 들고 계단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아들 말이 맞는 거야 이게. 그 가방이 맞는 네, 거 같아. 네. 그런데 이상한 영상이 하나 보여. 뭐가 있어요? 그 당일날 오후 3시 53분경에 락스통 있잖아. 아까 네. 봤던 네. 락스통을 들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한 남성이 그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보여. 그리고 그 남성 뒤따라서 또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가방 들고 이렇게 가는 게 보여.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범인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지. 저 알고 있었다는 가방 얘기네. 들고 올라오기 예, 전에 예, 부모가 예, 예. 18시 42분경에 네. 검정 마스크를 쓴 남자가 가방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와. 그 남자들이 따라서 올라갔잖아. 한 사람 네, 올라가고 네, 뒤에 네, 또르륵 네, 따라 두 올라갔잖아. 명까지, 예. 그런데 먼저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도 먼저 내려왔고 네. 그 다음에 남자 내려왔는데 이 먼저 내려온 남자들은 밖에서 있다가 그 락스통 들은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락스통 들은 남자가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넥스톤 차량 문을 열어줘. 그 안에서 지네들 소지품 같은 거 휴대폰 뭐 가방 같은 걸 찾더니 택시 타고 사라져. 그 사람들은 따로. 그리고 이 남자는 넥스톤 차 주인은 가만히 남 서서 이렇게 있더니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내려와서 가방 하나 들고 사라지거든. 그럼 차가 찍혔으면 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아파트 주변 전체 CCTV를 정밀 다 까본 거예요. 네. 예. 그랬더니 2월 25일 날 그 전날 예. 15시 42분경에 넥스톤 차량을 타고 와가지고 아파트 후문 쪽에다 주차해서 차량 넘버가 딱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차 넘버를 판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엄마의 시신만 있고 분명히 아까 부부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돈가방 들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엄마 시신밖에 없잖아. 어디 갔냐? 아버지는 없어. 증발했네.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형사들 생각 여행용 캐리어 들고 나왔었잖아. 예. 그 속에 넣었다. 그때 시신을. 아버지가. 아버지 시신 넣었다. 그래서 넥스톤을 추적합니다. 그게 일단 차 부가티인가고 팔고 돈 받고 이걸 좀 뭘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한테 물어봐요. 의심 가는 사람이 있냐? 그치. 거기에 제일 빠르지. 예. 의심 가는 사람이 있냐? 예. 얘가 바로 찝어요. 이진이 동생이. 엄마가 그 톡으로 소개해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버드 네. 출신 예. 사업가 만나보라고. 네. 그 김 씨라는 그 네. 하버드 출신 사업가를 김씨. 저한테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3월 초예요. 네. 엄마가 그때 얘기하기를 아버지 친구의 아들인데 친구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하는 재력가다 그 사람이 2천억대 재산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그 재력가를 소개를 해준다더라. 희진이 건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실제로 3월 13일 날 수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 씨를 만나요. 그때 이제 얘도 또 불안해서 혼자 못 댕겼어요. 왜 혼자 오라고 그랬는데 같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 내가 오늘 할 얘기는 내가 특별한 파티를 좀 준비 중에 있는데 한국에서 연예인 걸그룹도 많이 오니까 네. 당신도 꼭 좀 참석하시오. 다음에 올 때는 그리고 혼자 오시오. 이러면서 특별한 내용도 없었다는 거야. 이게 의심스러워서 지가 그날 부모님 집에 가본 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비번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만나고 왔는데 그 이후에도 엄마가 카톡으로 연락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주 좋은 미나리가 있어. 미나리를 내가 주문을 했는데 네가 좀 그 미나리 업자 좀 찾아가서
만나라. 그래서 미나리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엄마가 과연 미나리 찾으라고 보냈을까요? 엄마 휴대폰으로 이건 범인이 아들한테 보내는 걸로 장난친 거죠 지금. 보여요 이거. 예. 만약에 이 말 믿고 무슨 그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미나리 찾으러 갔으면 미나리와 함께 사라진다 될 뻔했어. 그래서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엄마 휴대폰 바로 분석. 네. 엄마 휴대폰이 3월 8일 날 05시 03분경에 네. 발신번호가 하나 찍혀요. 네. 그 위치는 저 추적해 보니까 인천공항. 인천공항. 발신번호 하나 찍혔는데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휴대폰 로밍센터야. 이건 범인이 해외로 나간 거예요. 이게. 3월 8일 날 11시 04분에 신고자한테 어머니의 전번이 찍힌 메시지가 있어요. 네. 생존에 있는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이게 아들한테 누를 찍은 겁니다. 이거 아우 치밀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관들은 인천공항으로 안 갈 수 없죠. 네. 인천공항으로 가서 모든 항공사에 가가지고 탑승객 명단 요청을 해요. 이 3월 8일 날 인천공항 주차장에 입주한 차. 네. 차 들어가면 다 찍히잖아. 네. 새벽 5시경에 주차한 기록이 나온다. 주차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넥스톤이? 범인이 분명히 넥스톤 타고 3월 8일 날 간 겁니다. 당일 날 21시 30분경에 주차장에서 그 차가 또 나간 게 나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차 가져가고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밖에 안 되네요. 지가 뺀 건 아니고 지인이나 가져갈 뭐 수도 있죠. 대리기사를 예, 시켜서 예. 그 할 수도 넥스톤을 있죠. 빼라고 한 건 예. 아닐까. 예, 두 이제 가지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용의자 동선 쫓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 흰 티셔츠 입은 건 나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있는 모든 CCTV를 또 이제 다 깎아요. 흰 티셔츠 입고 가방 들고 내려온 남자. 3월 8일 날 06시경에 차 입고가 렉스톤이 5시 들어갔지. 1시간 뒤에 창구 B창구에서 네. B창구에서 흰 티셔츠에 가방 든 남자가 발권하는 모습이 CCTV에 보여요. 네. 그 용의자가 탑승했을 만한 비행기 서너 대를 딱 찾아가지고 탑승객 명단을 싹 받는 거예요. 용의자는 3월 8일 날 07시 전후에 했고. 만약에 07시 전후에 출국을 했다면 네. 요거는 당일날 갔다가 우리나라 올 수도 있어. 당일날 입출국한 사람을 한번 뽑아봤어. 한 사람 딱 나와. 한 사람 딱 나와. 김다운. 이거를 들고 그 신고자 아들한테 가서 엄마가 만나보라고 그러고 만나봤던 하버드 출신 사업가 김신지, 거구의 김신지를 확인하면 되잖아. 네. 맞다는 거야. 야, 이거 범인이 김다운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죠. 그럼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김다운이 주소지를 또 이제 뽑았지. 네. 그랬더니 화성시 동탄이야. 동탄. 바로 갔지, 바로. 네. 3월 15일 날 밤 9시 13분 이후로 휴대폰 오프됐어요. 자, 그 와중에 부검 결과는 경부 압박 실식사로 추정. 목졸림 살해네요. 부검하고 있는데 꺼져 있던 김다운이 그 휴대폰이 잠깐 켜져. 어이구. 실시간으로. 네. 그러더니 금방 또 오프돼 버려. 그래도 바로 그 위치는 뜨지. 수원시 광교 인근에 있는 공원 쪽이야. 공원 인근 아파트에 차량을 딱 어떤 놈이 세우더니 가까운 편의점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아 보여. 공중전화 박스에서 막 전화를 해. 어디선가로. 공중전화 박스 안에 있는 그 모습하고 딱 문 열고 나와서 실물이 딱 보이는데 떠버리가 엄청 좋은 김다운이가 맞는 거야. 맞아. 얘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오더니 길을 걸어서 살살 내고 저거 언제 채지? 그러고 있는데 편의점으로 쏙 들어가네. 옳다구나 편의점 따라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같이 물건 사는 척 하다가 그 새끼가 물건 사가지고 계산할 때 그냥 낚아챈 겁니다. 잘 잡았네. 그리고 그냥 현장에서 휴대폰하고 그냥 그 소지품 싹 다 압수한 거야. 그런데 얘 소지품 중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게 나와. 이진이 아버지도 벤츠 끌고 다녔거든. 벤츠 차키가 나와. 그 신고한 사람 있지 아들. 네. 그 사람 여권도 집에서 찾아냈어. 5만 원권 148매. 어이구. 그 다음에 100만 원권 수표 3장. 100위안짜리 지폐 31매. 금색 오메가 시계 1점. 아버지 어디 있어? 빨리 대 이 새끼야. 경기도 평택에 있는 그 창고에다가 뒀어요. 너 그 보니까 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뒤따라가던 사람들 몇 사람 있던데. 네. 그 공범이지. 네. 그 사람들 어디 있어? 그랬더니 걔들 그 공범이 아니고 걔들이 주범이고요. 저는 주범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 사건 발생 22일 만에 김다운이를 검거한 거예요. 이제 잡았네 일단은. 일단은 그러니까 긴급 체포했죠. 예. 너 왜 그 이진이 아버지 죽였어? 어머니 왜 아버지 왜 죽였어?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진짜 그 사람들 때문에 개피 받는데요. 내가 2017년 12월 달부터 2018년 1월까지 한 달 정도 사이에 인터넷에다가 요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트 광고를 올렸어요.
그 광고를 올렸더니 이진이 아버지가 연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만나기로 해서 만났어요. 네. 그 만나가지고 요트 사업하고 주식 투자 관련돼 갖고 서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진이 아버지가 나를 꼬드기는 바람에 내가 주식을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2천만 원 줘갖고 네, 네. 한 달이 다 되도록 소식이 딱 더 두절돼 버렸어요. 한 달 동안. 2018년 1월 달에 아버지 만나러 그 아파트 7동으로 갔어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내가 투자금 2천만 원 내놔. 당신이 투자금 그 원금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네. 아버지가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오히려 화를 냈어요. 5살 전부터 2천만 원을 반환 어떻게 받을까 그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거야. 네. 2천만 원 받을 네. 거를. 네. 구속영장 청구 양식 있잖아. 네. 그것도 자기가 인터넷으로 다운받았대.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준비하고 사이트에다가 조선족 개인 경호원 3명 모집 광고를 올렸. 3명 내가 개인 경호원 3명 필요하다. 그리고 2019년 2월 25일 날 오후 4시 06분경에 네. 이 개인 경호원들하고 함께 이진이 부모집을 방문한 거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사건 날이지. 왔다. 예. 예, 방문해서 자기가 나 경찰이요 하고 땅땅땅 두들기니까 현관문이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위조한 구속영장을 딱 보여줬대. 문 열고 들어가서. 네. 그리고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너를. 이진이 아버지를. 네. 그러면서 아버지 손에 수갑을 채우는데 네. 엄마가 그 이진 씨 그 엄마가 뭘 봤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강도야 그러면서 소리를 냅다 질렀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내 개인 경호원 조선족이 당황해가지고 불쌍해 둔기로 어머니를 그냥 한 방 때렸다는 거야. 뒤이어서 다른 조선족도 한 명이 망치로 아버지를 막 때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죽었다는 거야. 그렇게 때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게 아니야 이게. 엄마 지식가. 그러니까 2천만 원 받으려다가 내가 일이 꼬이는 바람에 걔네들은 사고 치고 도망가 버리고 가버리고 나 혼자 시체 처리할 수밖에 없어졌다. 3월 17일 날 18시경에 예.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한 소재 창고에서 창고문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 내부에 테이프하고 빨랫줄로 뱅뱅 둘러서 꽁꽁 묶고는 이거 디오스 냉장고 한 대가 있다. 아, 냉장고 거기서 아까 나온 거예요? 냉장고 드러낸 없어졌다. 자리만 있고 냉장고 없었잖아. 네, 큰 냉장고 없어졌다고 그러셨어요. 그 냉장고가 거기에 있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창고 안에 아버지의 그 벤츠. 그 냉장고 꽁꽁 빨랫줄과 테이프로 묶고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끊어내고 열었더니 그 안에 노란색 이불을 테이프로 뱅뱅 돌린 이불 속에 쌓인 아버지 이진이 아버지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부검했죠 이거. 네. 부검했더니 허벅지 상처는 역시 국과수에서도 고문으로 받습니다. 고문으로. 이거는 뭐냐면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알으려고 계속 어머니 아버지 따로따로 분리하면서 허벅지 흉기로 찔러가면서 고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범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집으로 일단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다운이 집에 가가지고 네.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리고 이 새끼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했어요. 그래서 통화 내역 분석을 했더니 공범 조선족 한 사람 전번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이 대표한 게 이를테면 네. 3명 다 징따오로 갔습니다. 징따오로요? 징따오. 휴대폰 등록지로 쫓아가니까 인천 간석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네. 부동산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월 25일 날 저녁에 급하게 계약 해지하고 떠나버렸어요.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 내리고 김다운이 이 새끼 디지털 포렌식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결과 보니까 네. 5월부터 8월까지 3번에 걸쳐서 네. 이진이 아버지가 그 귀가하는 장면 벤츠타 타고 그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아, 노렸네요. 이거 예. 오래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2월 25일 날 16시 53분경에 그 부모를 결박한 동영상도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얘는 2018년 5월 달부터 이미 이진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예, 거예요. 노리고 있었네 그냥 계속. 예. 예. 이진이한테 주식 피해를 당한 사람들 모임이 있었어요. 카페 있겠죠. 카페 있었어요. 예. 카페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가족 관계 같은 거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았는데도 김다운이 끝까지 범행 부인했고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중국 애들. 중국 애들하고 대질. 대질이 안 되거든. 알아요, 이 김다운이. 아, 이거 썰쩌하네. 그리고 이제 이놈이 실제로 이제 범행 내용이 이게 쭉 맞는지를 다시 이제 복원해봐야 돼. 예, 얘 얘기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잖아. 조선주기 주겠다는 거 아니야. 예. 김다운이의 이제 범행 전후에 동선을 아주 정밀하게 파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CCTV를 이제 까는데 네. 2월 25일 날 네. 동탄으로 집에서 나오더니 네, 네. 동탄에 생활용품 매장으로 가네. 네.
거기서 2리터짜리 락스를 한 개 사. 락스 하나 사고. 나오지 딱 나오지. 네. 고무장갑도 2개 샀어요. 2개. 그 다음에 신분증 케이스도 한 개 사고. 그 다음에 청테이프도 한 개 구입해. 네. 썼죠 다. 네. 용인에 있는 철물점에 가더니 손도끼하고 저 스웨터볼 구입해요. 오후 3시 37분경에 안양 동안구로 가요. 아, 골고루 다니네. 거기 가서 건축 자재 가게를 가더니 흰색 밧줄을 한 바퀴 사요. 그러면 이거 다 범행도구 이놈이 다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 조선족 그 간석동에 오피스텔을 샀던 사람, 네. 그 오피스텔을 계약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야.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연녀 그 휴대폰을 이제 저 복원을 다 해요. 김다운이가 도착하더니 차에서 내려 가방을 들으라고 했고 김다운은 락스통과 칼을 꺼내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 주거지 위쪽 계단에 올라가 가방과 락스통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본 후에 피해자들이 5분 후에 도착할 거라고 그랬다. 그리고 같이 피해자들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김다운이가 아버지 손에다 수갑을 채우더라. 그리고 엄마는 그때 확 주저앉더라 옆에서. 아버지는 수갑 채워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조선족들한테. 엄마를 조사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다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때 우리는 김다운이만 보호해주면, 그러니까 김다운이 보디가드로 갔는데 갑자기 사람을 묶고 막 때리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현장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다. 네. 억울하다. 우리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2019년 8월 30일 날 검찰은 사형구형했어요. 사형구형. 김다운이한테. 네, 모모했어요. 죄명이 강도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네. 그다음에 사체 손괴, 그걸 손괴했죠. 시체 유기, 사체 그 다음에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PS, 개인정보보호법, 그렇죠. 이것도 해당되고. 공무원 자격 사청. 그러네. 그래서 2020년 3월 16일 날 1심이 열렸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사형구형했지만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무기로요. 2020년 9월 10일 날 검찰도 이제 항소심에서는 검찰은 여전히 사형구형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1심에서 이 김다운이가 국민 참여 재판 요구했어요, 이 새끼가. 네. 안 했어요. 1심 재판부에서. 해줘야죠. 안 해버렸어요. 걸린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2심에서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지. 그래서 다시 1심으로 파기환송해. 2021년 2월 10일 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 선고합니다. 무기 됐고. 그리고 2021년 6월 23일 날 이제 검찰은 사형구형하고 항소심에서도 이제 무기로 그냥 7월 14일 날 확정되고.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도 확정해버립니다. 2021년 10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그래서 지금 김다운이는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궁금한 거, 중국인이잖아. 자국민이 타국에서 행한 범죄는 증거를 넘겨받아서 자국에서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속인주의네. 속인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뭐 안 줍니다. 다만 중범죄인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 아니면 무기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얘들도 사형 내지 무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네, 합니다.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거 끝나고 나니까 김다운이의 그 아버지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김다운이 같은 경우는 의붓아버지예요. 예. 의붓아버지라든지 엄마 또 이모까지 이 범행에 가입한 거 아니냐, 가담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부가티 저 팔아서 그 갈취한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아마 바로 이 엄마가 아들이 잡혔다는 소리 듣고 맡긴 돈을 이모한테 일부 줘요. 이모한테. 그러니까 그 이모가 의붓아버지 있잖아요. 네. 의붓아버지 차에다가 갖다가 깊숙이 감춰놔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러고 막 논란이 엄청나게 되니까 2억 5,700만 원 반납하고 그 나머지 조금 가지고 4일 동안 일부 돈을 또 주식에 투자를 해요. 이게 그 엄마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작물 운반, 작물 보관으로 입건됩니다. 저희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